저는 클로드 모네를 참 좋아하는데요. 모네의 그림을 오일 파스텔로 따라 그리면서 제가 아는 모네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도 같이 말씀드리려 해요. 이번 영상은 오일 파스텔의 스킬을 가르쳐준다기보단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모네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클로드 모네의 작품 중에 이번에 그리려고 하는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마스킹 테이프는 홀로그램처럼 반짝거리고 투명한 것으로 골랐고요. 스케치북은 A4 사이즈를 사용했습니다. 그림 비율에 맞춰 오른쪽에 테이프는 몇 줄 더 붙여주었어요. 스케치를 조금 상세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색연필을 깎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보고 그리는 이 그림은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의 아르장튜라는 그림인데요. 아마 모네는 알아도 이 그림은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그림을 뭘 그릴까 찾아보다가 그때 처음 봤거든요. 이 그림의 제목인 아르장튜는 모네가 젊었을 때 살았던 프랑스 어느 한 도시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파리 근교에 위치한 지역으로 파리지앵들이 휴일을 즐기던 유원지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풍경이 아주 예쁘지 않나요? 원래는 모네의 대표작 중에 그리려고 했는데 모네의 그림들을 찾아보다가 이 풍경의 따뜻한 느낌이 좋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림과 최대한 비슷한 색상들을 고르고 지저분한 파스텔을 닦아서 색을 확인해 보았어요. 많은 색을 섞어 주어야 비슷한 느낌으로 모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용한 색은 꽤 많습니다. 이제 칠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색을 섞어서 하늘을 칠해 주었고요. 화이트를 위에 덮어서 키친타올을 이용해 블렌딩 해주었습니다. 구름도 세 가지 색으로 밝은 부분, 중간 부분, 어두운 부분을 잡아주며 그렸어요. 빈센트 반 고흐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클로드 모네는 빈센트 반 고흐와 동시대에 살았던 인상파 화가예요. 모네나 고흐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사물의 모습을 포착해내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 이전 시대의 화가들은 엄청 사실적인 묘사를 하는 회화 기법이었는데 인상파 화가들을 기점으로 변화되었다고 하고요. 서양 미술사에서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화풍이 인상주의 화풍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하면 미술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이 고흐나 모네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주로 야외 그림을 그리다 보니 빠른 시간 내에 그려야 하니까 이렇게 붓터치가 빠르고 터치감 있게 느껴지는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모네는 하나의 장소를 그릴 때에도 햇빛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 한 장소에서도 여러 가지 작품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너무 아름답죠? 모네는 1840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5살쯤에 집안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영국으로 이주를 했다가 19살에 다시 파리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리고서는 20대에 파리의 생강이 보이는 바닷가 도시에 살면서 여러 화가들과 교류하며 주로 야외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하고요. 31살에 이 그림의 배경인 아르장튜에 내 집 마련을 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1872년, 그러니까 모네가 한 32살 정도였을 때 이 그림이 그려진 건데요. 모네는 80세가 넘어서까지도 그림을 그렸다고 하니까 이 그림은 모네 생애 초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모네 후반 대표작들보다는 조금 더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작품인 것 같고요. 저도 이 작품처럼 좀 더 섬세한 표현을 위해 오일 파스텔을 날카롭게 잘라 쓰기도 하고 면봉이나 찰피는 물론이고
스크레이퍼 같은 다양한 오일 파스텔 부자재들도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색도 많이 섞어 주었고요. 모네는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어가면서까지도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물감과 색의 위치를 외워서 그렸다고 해요. 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젊었을 때 그렸던 그림들은 조금 더 명확하고 사실적인 느낌이 들지만 모네의 인생 후반에 작업했던 그림들을 보면 더 과감한 붓터치와 더 독특한 색감을 가진 대표작들이 많더라고요. 모네 초반 그림이나 후반 그림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네의 매력은 그 그림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이에요. 저는 많은 인상파 화가들 중에서도 클로드 모네의 푸근하고 따뜻한 색감을 참 좋아하는데요. 확실히 모네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편안하고 기분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 좋습니다. 오일 파스텔을 시작하고서 모네의 그림이 더 좋아지게 됐는데요. 유화물감이랑 붓으로 그려진 모네의 그림이지만 오일 파스텔로 그려봐도 좋을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모네가 시력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린 대표작 수련 시리즈만 해도 250점이 넘는다고 해요. 역사에 길이 남을 예술가들의 공통점이 다작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모네는 정말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모네가 인생 후반에 그렸던 대표작 수련 시리즈도 나중에 한번 이런 식으로 모작을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혹시나 다른 추천해줄 만한 명화가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무랑 풀 묘사까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이 유화물감과 붓으로 그려진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이 그림의 유화물감으로 그려진 그 붓터치 느낌을 좀 더 살려보고자 오일을 추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꼭 페인팅 오일이 아니어도 클렌징 오일로도 오일 파스텔을 녹여 사용할 수 있어서 집에 남던 클렌징 오일을 이용해서 면봉을 사용해서 찍어주었고요. 이렇게 파스텔을 살살 녹이면서 그림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일을 바르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밝아진 감이 있어서 구름에 밝음이 좀 묻히는 것 같아 새로 산 시넬리에 화이트를 개봉했습니다. 큰 사이즈라서 문교 파스텔이랑 크기 차이가 꽤 나고요. 발림성도 차이가 나는데 보이시나요? 그나저나 제가 명화를 꽤 어려운 걸 골라서 따라 그리고는 있는데 참 많은 재료들과 애를 쓰고 있네요. 그래도 명화를 감상하는 방법 중에 가장 디테일하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모작을 해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붓터치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려보니까 모네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자세로 어떻게 붓을 찍으면서 그림을 그렸을지 상상이 더 잘 되더라고요. 명화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른 작품을 보고 그리는 게 내 작품을 만든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림 실력을 늘리는데 좋은 명화를 모작하는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그림이 끝나고 확실히 그림 실력이 향상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일 파스텔을 하고 계신 분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마음에 드는 명화가 있다면 따라 그리는 거 한 번쯤은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주며 이렇게 명화 따라 그리기는 마치겠고요. 제 명화 모작 그림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